2023년 8월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언론에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기자 에드몬드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에 따라 일본해가 공식 표기입니다. 이는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이 따르는 방침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 왜 지금 이루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이 사안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본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취재하며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결정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국방부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해 병기 표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방부의 결정이 동해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AP 시험의 세계사 교재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 시작했고, 뉴욕주 교육국에서도 일선 학교의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언급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본해 표기를 삭제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동해는 한국에서 2000년 넘게 사용된 명칭이며, 일본해라는 명칭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과 함께 국제사회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결정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반발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반응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한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님과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에서 그가 미국 국방부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서 교수님은 한국에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 교수님은 미국 내에서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AP 세계사 교재에서도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교육국은 학교에서 두 명칭을 모두 언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 내에서 우리의 입장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저는 그의 노력이 미국 국방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 미국 국방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동해의 역사적 정당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도 이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서 교수님은 메일에 동해 관련 영상을 첨부하고 역사적 자료들을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미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교육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동해와 일본의 명칭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MLB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일본의 표기를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다시 국방부 대변인에게 문의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고수하며 답변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기관들은 일본해를 공식 표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견도 강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단순히 지명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역사 인식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발표된 후 저는 이 사안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을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DC에 위치한 여러 외교정책 연구소와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지명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국제 관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서경덕 교수님께 전하기 위해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 내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미국 국방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서 교수님은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에도 이 사안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사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미국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다시 국방부 대변인에게 문의하자 그는 조금 더 신중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차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변화하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재검토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점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저는 이 사안이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의회를 찾아가 몇몇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운 좋게도 동아시아 정책에 관심이 많은 스미스 의원과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의 역사적 감정과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국방부에 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스미스 의원의 말에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방부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점차 국방부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국방부 대변인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근 여론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변에서 국방부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사관 대변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 문제가 변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이 사안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관계의 역학 속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경덕 교수님의 노력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방부 내부의 한 익명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책 변경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내부에서 상당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동맹국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국방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님은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계셨고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 교수님은 미국의 주요 언론에 기고문을 실었고 여러 방송사에 출연하여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국방부의 결정이 동맹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의 역사적 감정과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 사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국방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책 변경을 고려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대변인에게 다시 문의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경덕 교수님의 노력과 미국 내 여론의 변화,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이 결합되어 국방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맹국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지명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국방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발표된 지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에서는 점차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 내부의 관계자들과 다시 접촉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내부에서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여론과 동맹국인 한국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국방부 장관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부 회의를 통해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명 표기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여러 교육기관과 언론에서 그의 주장을 인용하며 동해 명칭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대변인에게 다시 문의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신중한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국방부의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정책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국방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내부에서는 정책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고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한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 내부에 신뢰할 만한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접촉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내부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국제 여론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책 변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 교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화상통화에서 교수님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에드몬드 기자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 내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며 국방부의 정책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한 공식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했고 국방부의 대표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국방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방부 대표는 신중한 어조로 답변했습니다. 예, 우리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발언은 국방부가 정책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미국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명 표기에 있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병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관례와 동맹국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의 발표 이후 여러 나라의 반응도 속속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명 표기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BBC 기자 에드몬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